네, 반갑습니다. 중1비 진도인증 평가 대비 완전 학습 점검 첫 번째 파트 1차 방송식 파트 해설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등식인 것을 모두 골라라. 등호가 있는 것만 고르면 되겠군요. 2번 등호가 있는 거 3번입니다. 쉽네요. 2번 가겠습니다. 다음 중 대괄호 안에 주어진 수가 주어진 방정식이 해인 것은? 그럼 어떻게 풀면 되겠습니까? 대괄호 안의 수를 주어진 식에 대입해서 풀어라는 뜻이군요. 그러면 대입해서 성립을 한다면 해라는 거지.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 마이너스 1을 넣어요. 마이너스 2 더하기 1은 1이 아니죠? 마이너스 1입니다. 아니고요. 2번 3 빼기 2는 5가 아니군요. 아닙니다. 3번 마이너스 6을 넣어봐요.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 맞습니다. 이번에 3번이군요. 4번 x에 3을 넣습니다. 3에 2 빼기 1이죠. 이것은 3입니다. 0이 아니군요. 5번 x에 2를 넣습니다. 2 빼기 3 곱하기 x는 마이너스 6. 대입을 할 때는 괄호가 중요하지요. 2 빼기 6은 마이너스 4입니다. 마이너스 6이 아니에요. 자, 3번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A는 B이면 이거이다.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A는 B라는 뜻이니 B를 A로 대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즉 수학적인 용어는 치환해도 될 것 같습니다. 즉 B를 A로 대체한다는 것은 B는 A라는 것을 저 식에 대입을 한다는 뜻이군요. 그러면 좌변 3-2A는 3은 -2A다. 1번 선지는 맞는 말이군요. 2번 A는 B이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문제풀이 해본다면 좌변과 우변에 같은 2분의 1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이항에서 사라지겠고요. 뭐만 남습니까? 5A와 5B만 남습니다. 양변을 나누기 5를 한다면 A와 B 그대로 나오겠지요? 맞습니다. 자, 그 다음 A가 마이너스 B라면 이게 성립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식에 양변에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한다면 마이너스 A는 B가 나오군요. 맞습니다. 4번 3A는 4B이면 이거다. 자, 그럼 뭘까요? 이렇게 간다는 것은 양변에 나누기 12 같은 걸 한 것 같은데요. 그럼 반대로 여기 식에 양변에 곱하기 12를 해봅시다. 그러면 좌변은 4A, 우변은 3B인데요. 주어진 식과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고요. 5번 이거라면 A는 B이다. 봅시다. 좌변과 우변에 같은 수가 있어요. 이항하면 사라집니다. 그러면 3A는 3B라는 식이 남는데요. 양변을 3으로 나눠준다면 A는 B가 나옵니다. 즉 3번은 등식의 성질에 대해 관해 묻고 있는 거고요. 중요한 문제입니다. 4번 등식을 변형하는 과정에서 등식의 성질이 다른 하나를 찾으래요. 그럼 1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마이너스 3을 이항한 것 같습니다. 이항의 원리는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빼주는 것이었죠. 3을 더하고 빼주면 좌변은 x, 우변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자, 첫 번째 식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고 있군요. 자, 두 번째 식도 보겠습니다. 2번은 좌변을 보니까 전개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2x-6은 2다. 저것이 2x는 8이다가 되려면 양변에 플러스 6을 더해준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3번 4x는 20입니다. 그게 x는 5가 되었다는 뜻은 양변에 나누기 4를 해줬다는 것이군요. 지금까지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해준 것과 다르게 3번은 같은 수를 나눠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에 3번, 답이 3번이겠죠? 자, 4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양변에 9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식이 나오겠죠? 자, 5번. 양변에 4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답 3번. 자, 5번. 항등식의 개수를 A에게, 1차 방정식의 개수를 B에게 그랬을 때 A 빼기 B를 구해라. 항등식부터 찾아볼까요? 그렇다면 찾는 기준은 좌변과 우변이 동류항을 정리해서 완전히 같은지 보는 것이지요. 자, 기억은 등호도 없습니다. 니은은 좌변과 우변이 같지 않군요. 디귿도 그렇습니다. 리을을 한번 볼까요? 전개를 한다면 리을은 4 빼기 2y는 2y 빼기 4입니다. 좌변과 우변이 다르지요. 미음을 보겠습니다. 미음의 좌변은 5x-1, 우변은 2x 더하기 2에 마이너스 3 더하기 3x입니다. 동류항을 정리하면 5x 빼기 1이군요. 미음은 좌변과 우변이 같습니다. 그러면 A는 미음 때문에 한 개이군요. 자, 그러면 1차 방정식을 찾아야겠죠? 1차라는 것은 이제 문자가 한 번 곱해진 차수가 1이라는 것이고 미지수가 있어야 되고 등호도 있는 그 식을 찾는 겁니다. 자, 기억은 등호가 없기 때문에 1차식이기만 하고 방정식이 아니지요. 니은 문자의 차수가 1차고 등호도 있습니다. 1차 방정식. 디귿 얘는 2차 방정식이죠? 아닙니다. 리을 좌변과 우변을 싹 다 정리했어요. 동류항을 정리해서 상쇄되는 항이 있는지 봅시다. 좌변으로 이항하면 마이너스 4y 더하기 8은요 1차식이 맞군요. 4y 빼기 8은 0이다. 이렇게 적어도 이 두 식은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리을은 1차 방정식이 맞고요. 자, 미음은 어떻게 판단하냐면요. 아까 동류항 정리한 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항등식을 모두 정리하면 0은 0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차수 판단 기준은 항상 동류항이 정리된 것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항등식은 항상 0은 0 형태로 바뀌니 미음은 1차 방정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B는 니은과 리을 두 개이고요. 니은과 리을. 그러면 A 빼기 B 값은 마이너스 1. 5번에 4번입니다. 자, 6번. 등식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 되기 위한 A, B의 조건으로 옳은 것을 고르랍니다. 그러면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라는 조건은 최고 차항이 항상 1이어야 하고 1차이어야 하고요. 그 말의 뜻은 x제곱항의 차수가 2차 이상인 것은 어떤 논리로 펼쳐야 되냐면 개수가 0이라는 것입니다. 좀 정리를 할게요. x에 대한 1차 방정식의 1 최고 차항의 차수는 1이다. 즉 x 2차항 이상의 개수는 0이다. 두 번째, x항의 개수는 0이 아니어야 하겠지요. 그러면 그 논리대로 문제를 봅시다. 주어진 식을 정리하도록 합시다. 싹 다 좌변으로 몰빵, 좌변으로 이항해 볼게요. 자, 얘 개수 처리 잘 해야겠죠. a-5의 x제곱입니다. 그 다음 x항 개수 잘 적어야겠죠. x 플러스 1 플러스 b의 x입니다. 그 다음 상수항은 마이너스 5고요. 얘가 0이라는 방정식입니다. 자, 그럼 배운 대로 하면 x제곱항의 개수는 0이 되어야 하니 a는 5가 되어야 하고요. x항의 개수는 0이 되면 안 되니 b는 마이너스 1이 아니어야 합니다. 그러면 답이 6번에 4번.
자, 7번. 두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방정식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얘가 첫 번째 방정식. 두 번째 방정식은 이 친구입니다. 두 번째 방정식. 일때 해를 각각 A, B라고 하는 것은 1번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A를 구하고 2번 방정식의 해를 구해서 B라고 하는 것인데 그때 A, B 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연산 문제가 되겠군요. 자, 계수가 분수가 있고 소수가 있습니다. 그럼 둘 중 하나로 통일시켜야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식을 분수로 통일시켜 보면 2분의 3x 플러스 1 빼기 1은 2분의 1x 빼기 3입니다. 양변에 1을 곱해주도록 할게요. 3x 플러스 1 마이너스 2는 x 빼기 6. 모두 좌변으로 이항을 하겠습니다. 2x, 여기는 빼기 1이죠. 여기는 더하기 5로 더하기 6으로 바뀌죠. 더하기 5입니다. 그러면 x가 마이너스 2분의 5로 계산이 되는군요. 이것이 a입니다. 두 번째 식도 계산하면 되겠죠. 두 번째 식도 여기 있습니다. 소수와 분수가 섞여 있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분수로 풀도록 합시다. 여기에 오른쪽의 식을 이쁘게 적어야겠죠. 자, 얘를 그냥 10분의 7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양변의 최소 공배수가 30인 것 같습니다. 양변에 30을 곱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30을 곱하면 3분의 2와 곱해져서 30은 결국 10으로 바뀌어서 분모가 날아갑니다. 그러면 20x 빼기 60은 우변은 여기에 30을 곱하는 거죠. 10분의 7에 30이 곱해지고 있습니다. 21. 그 다음 여기는 여기 계수 잘 봐야죠. 부호 조심해야 됩니다. 괄호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에 30이 곱해지면 사실상 1-x에 마이너스 15가 곱해지는군요. 마이너스 15 더하기 15x 전부 다 이항을 합시다. 5x 엮어 계산하면 6이겠죠? 이항을 하면 마이너스 6입니다. 그럼 x는 5분의 66이 나오는데요. 이게 b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5와 5분의 66을 곱하면 약분이 되어서 마이너스 33이라는 게 답이 나오네요. 7번에 1번입니다. 8번 비례식을 만족시키는 x의 값이 x에 대한 방정식, 이 방정식의 해라고 합니다. 그때 이 값을 구하래요. 문제 구조를 잘 봅시다. 비례식이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할 것은 내항과 외항을 곱해서 서로 같다고 놓는 것입니다. 내항을 모두 곱해 볼게요.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그러면 이것을 한번 사용하면 무슨 값이 나옵니까? x값 나옵니다. 즉 해가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 해를 여기에 대입을 해야 a를 구할 수 있겠군요. 이 생각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좌변을 전개하면 12 빼기 4x는 우변 6x-8. 그러면 20은 10x로 이항할 수 있겠죠? 따라서 x는 2가 나옵니다. 그럼 2를 구했으면 무엇을 할 건가요? a를 구하려면 이 식에 x는 2라는 것을 대입을 하셔야 합니다. 대입을 하는 이유는 해가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면 그 식에 대한 내가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하는 이 마인드가 박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기에 x는 2를 대입하면 바로 풀게요. 3분의 9는 6 빼기 a입니다. 그러면 3은 6 빼기 a가 되어서 a는 그냥 3이 되겠군요. a는 3입니다. 그럼 구하는 값이 요거죠.
9 빼기 12 답이 1번 마이너스 3입니다. 구하는 것은 a가 아니라 이 값이에요. 자, 다음 페이지 9번 두 1차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조건은 해가 서로 같다는 것이에요. 상수 a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잘 봅시다. 첫 번째 방정식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계수에 a가 섞여 있군요. 그러면 이 친구는 아직 해를 구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식을 볼게요. 계수가 모두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계수가 모두 주어져 있으면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계수가 주어져야 해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두 번째 식을 풀어야겠지요? x는 1로 계산이 됩니다. 그럼 x는 1로 계산이 됐는데 이제 뭐 할까요? 첫 번째 방정식에 해가 x는 1인 것을 알 수 있으니 x는 1을 첫 번째 식에 대입을 해야겠군요. 그러면 3에 x 더하기 2, 3 그것이 5a 빼기 1입니다. 9는 5a 빼기 1, 10은 5a 따라서 a는 2가 나오는데요. 구하는 것이 뭐였죠? 상수 a의 값은 2번입니다. 10번 x에 대한 1차 방정식이래요. 해가 자연수가 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합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뭔가 해가 자연수가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상태로는 아무런 관찰을 할 수 없습니다. 이 형태로는 관찰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해라는 키워드 때문에 내가 저 방정식을 해의 형태로 고치셔야 합니다. 그러면 6 빼기 2x는 n인데 저는 x는 형태로 고쳐야 되죠. 6 빼기 n은 2x가 되고 x는 2분의 6 빼기 n입니다. 자, 그럼 이 형태에서 주목할 것은 6 빼기 n이라는 분자가 누구의 배수이어야 x가 자연수가 됩니까? x는 자연수가 되어야 합니다. 즉 약분이 돼서 나누어 떨어져야 해요. 그러니 분자는 분모의 배수인 2의 배수란 뜻입니다. 그러니 6 빼기 n이 2의 배수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그럼 n이라는 문자의 조건은 뭐였죠? 자연수 n입니다. 그럼 자연수 n을 넣어서 6 빼기 n이 2의 배수가 되게 하려면 n은 2, 4가 되어야 하겠군요. n이 6이면 x가 자연수가 아닙니다. 답은 n이 2와 4인데 구하는 건 뭐였죠? n의 합은 물었으니 2 더하기 4, 2번입니다. 자, 11번 등식 이것에 해는 없고 해는 없다는 조건이 등장했네요. 그 다음 등식의 해는 모든 수라는 거네. 그러면 주어졌습니다. 해가 없다라는 말의 형태는 식을 모두 다 정리했을 때 x의 개수가 0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상수항이 0이 아니라는 것이 해가 없다는 뜻이군요. 즉 제가 사용할 논리는 x항 개수는 0이면서 동시에 상수항은 0이 아니다라는 논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식을 정리해 볼까요? 여기 좌변에 있고 우변이 있습니다. 그러면 동류항을 정리한다면 마이너스 4a 더하기 2 x 더하기 3은 0 따라오시나요? 그럼 제가 사용할 논리는 x항의 개수는 0인데 상수항은 0이 아니다. 그럼 뭐라는 뜻입니까? 마이너스 4a 더하기 2는 0이라는 소리입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1이 되겠군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방정식. 이것의 해는 모든 수라고 나왔습니다. 저것은 항등식이라는 소리겠죠?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똑같아야 합니다. 즉 좌변과 우변이 똑같거나 우변을 0으로 정리했을 때 x항의 개수는 0이고 상수항도 0이라는 논리를 쓰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저는 그냥 좌변과 우변이 똑같다로 푼다면 좌변에는 x항이 있는데 우변에는 x항이 없죠. 그러니 x항의 개수가 0이어야 합니다. b는 1이군요. 그 다음 좌변은 상수항이 2인데 우변의 상수항이 c 플러스 1이니까 c는 1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a는 2분의 1, b는 1, c는 1이므로 다 더하면 2 더하기 2분의 1, 2분의 5가 되겠군요. 답은 1번입니다. 자, 두 번째 파트 1차 방정식 활용입니다. 12번 어떤 수의 3배보다 라고 나왔으면 바로 이름 문자를 한번 정해줄까요? x의 3배보다 3x보다 32만큼 작은 빼기 32는 그것은 는이라고 나왔으니 는을 붙여야겠죠? 어떤 수의 3분의 1배와 같다. 어떤 수의 3분의 1배와 같다. 3분의 1x 방정식을 풀면 되겠군요. 양변에 3을 곱해볼까? 그냥 9x 빼기 96은 x다. 8x는 96이다. 따라서 x는 10이라는 것을 알았는데요. 구하는 게 뭐죠? 어떤 수는? 이라고 물었으니 1번일 것입니다. 13번 1의 자리 숫자가 4인 두 자리 자연수가 있다. 그럼 이 표현을 보면 적어도 10의 자리수와 1의 자리수가 뭔지 표현을 해야겠죠? 10의 자리수를 모른다고 미지수 설정을 하고요. 1의 자리수가 4입니다. 그런데 이 자연수가 각 자리 숫자의 합의 6배와 같다는 말은 그럼 이 자연수가 라는 말은 이 수의 크기라는 말입니다. 그럼 이 수의 크기는 10x 더하기 4인데 그것이 뭐랑 같냐면 각 자리 숫자의 합 x 더하기 4의 6배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방정식을 세웠으니 풀면 되겠죠? 자, 그러면 4x는 22 나옵니다. 그럼 x가 5가 나오는데 구하는 게 뭐였죠? 이 자연수는 물었으니 이 자연수는 54가 됩니다. 13번에 3번. 자, 14번 어떤 사격 선수가 10점 관역과 9점 관역에 총 A 10발을 맞췄대요. 96점을 득점했대. 그러면 10점 관역에 몇 발을 맞췄는가? 그럼 이 문제 푸는 원리는 내가 총 사격을 한 횟수가 10번인데 총 점수가 96점이라는 것을 이용해야 합니다. 그러면 정보를 정리할게요. 내가 횟수를 합쳐서 몇 번 나와야 되냐면 10번 나와야 합니다. 근데 관역이 10점짜리가 있고 9점짜리가 있어요. 그럼 내가 구하는 게 뭐죠? 10점짜리 관역에는 몇 발을 맞췄는가? 이걸 왜 체크합니까? 미지수를 설정해야 하는데 이 말은 문자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의미를 정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뭘 정할 것이냐? 보통은 구하는 걸 정해봅시다. 구하는 게 10점짜리 횟수 x라고 한다면 총 10번 쏘았으니 9점은 10 빼기 x번 맞췄군요. 그러면 점수를 한번 볼까요? 10점을 x번 획득했으니 점수는 10x입니다. 9점을 10 빼기 x번 맞췄으니 90 빼기 9x입니다. 뭐 하는 거죠? 점수와 횟수를 곱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점수를 모두 합치면 96점이 나와야 하죠? 그렇다면 10점 점수 더하기 9점 점수 모두를 더하면 96점입니다. 그럼 x는 6이라는 게 바로 나오군요.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식으로 표 차트를 이용해서 항목별로 정보를 정리하는 게 빠릅니다. 첫 문제를 풀어도 안전한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15번. 현재 민서와 어머니의 나이 차는 26세이다. 그렇다고 합니다. 16년 후에는 어머니의 나이가 민서의 나이의 2배보다 4세 적어진다고 합니다. 현재 민서의 나이는 물어봤네요. 그러면 정보를 현재와 16년 후라고 적어놓고 민서와 어머니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구하는 게 민서 나이입니다. 민서 나이를 미지수로 잡을까요? 그러면 조건이 뭡니까? 나이의 차가 26이란 말은 어머니의 나이는 민서보다 26살이 많군요. 두 번째 조건, 16년 후라는 것은 민서의 나이가 A 플러스 16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어머니의 나이는 민서의 나이의 2배보다 4세 적어지는데 그건 뭐랑 같습니까? 원래 어머니의 나이에 16을 더한 것과 같아야 합니다. 문제 푸는 원리는 어머니의 나이를 두 가지 식으로 표현한 거죠. 2 곱하기 민서 나이 빼기 4는 A 플러스 26 플러스 16이다. 그럼 방정식을 풀면 되겠군요. 2A 더하기 32 빼기 4는 A 더하기 42. 그럼 A는 여기 28이 빼지겠죠? 14입니다. 물어보는 게 뭐죠? 현재 민서의 나이 14세입니다. 15번에 3번. 자, 16번. 길이가 98cm인 철사를 구부려서 가로, 세로 길이의 비가 4대 3인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그림 그릴 필요도 없겠군요. 가로 대 세로가 4대 3입니다. 그러면 길이가 98이라는 것은 둘레가 98cm이니 가로 하나와 세로 하나를 더하면 49cm가 나왔겠군요. 실제 가로 더하기 세로의 길이는 49cm입니다. 그런데 비율의 합이 7밖에 안 되므로 이 비율의 스케일 7배를 곱해주면 실제 길이가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8대 21이 실제 길이가 되겠군요. 물어보는 게 뭐였죠?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 28, 2번이네요. 16번에 2번입니다. 자, 마지막 네 문제. 17번. 친구들에게 사탕을 5개씩 나눠주면 6개가 남는데요. 7개씩 나눠주면 14개가 부족하 돼요. 친구 수와 사탕 개수를 각각 구하여라. 그러면 첫 번째식 사탕 수라는 것은 친구 수라고 하겠습니다. 친구 수에 한 명씩 5개씩 나눠줬다는 것은 친구 수에 5를 곱해줘 있는데 사탕 수가 6개가 남으므로 이렇게 주고도 6개가 남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미지수를 정해볼까요? 사탕 수를 A, 친구 수를 B라고 한다면 사탕 수 A는 한 명당 5개를 주고도 6개가 남는다. 두 번째식 사탕수 A라는 것은 친구 수가 B인데 이번에는 7개씩 나눠줬죠. 7개씩 나눠주면 사탕수가 14개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원리가 발생해졌죠? 사탕수라는 A를 두 가지 표현법으로 식을 썼으니 5B 더하기 6은 7 빼기 14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은 2B이므로 B는 10이고요. 이제 뭐 할 건가요? B는 10이란 걸 알았으니 여기에 대입을 하면 A가 나오겠죠? A는 56입니다. 그럼 56은 사탕수였고요. B는 학생수였죠. 그러면 물어보는 게 뭐였죠? 친구 수와 사탕 개수를 각각 구하라. 10과 56, 5번입니다. 자, 18번. 혜민이가 등산을 하는데 올라갈 때는 시속 2km로 걷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보다 1km 짧은 코스를 시속 4로 걸어서 왔습니다. 모두 5시간이 걸렸대요. 물어보는 게 올라간 거리를 묻고 있네. 그러면 상황 파악을 합시다. 올라간 거리를 구하고 싶어요. 그거를 미지수로 잡아볼까? 그런데 거리를 미지수로 잡으면 단위까지 설정해 줘야 됩니다. 킬로미터까지 의미를 붙여줘야 해요. 올라간 거리를 x 킬로미터라고 했습니다. 정보를 정리합시다. 올라갈 때는 시속 2km였죠. 그런데 내려올 때는 1km 더 짧은 코스를 갔으므로 x 빼기 1의 킬로미터를 이동했습니다. 그럼 심지어 내려올 때는 시속 4km로 내려왔죠. 그냥 4라고 적으면 틀립니다. 시속 4km로 끝까지 다 적어줘야 합니다. 그럼 푸는 원리가 뭔가요? 모두 5시간이 걸렸으니 올라간 시간과 내려온 시간을 모두 합치면 5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볼까요? 속력의 단위가 시와 킬로미터입니다. 킬로미터 길이 단위가 같죠? 그럼 이동 시간은 2분의 x인데 얘의 의미는 1시간이죠. 시입니다. 그럼 올라간 시간은 2분의 x고 내려온 시간은 4분의 x 빼기 1이겠죠. 얘네 둘이를 더하면 몇 시간? 5시간. 자, 식을 세우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 연산만 남았죠? 양변에 4를 곱합시다. 2x 더하기 x 빼기 1은 20, 3x는 21. 따라서 x는 7입니다. 아까 x는 거리, 킬로미터라고 했죠? 구하는 게 무엇이었습니까? 올라간 거리 x 7km. 답은 3번입니다. 자, 19번. 어떤 제품의 원가에 20% 이익을 붙여서 정가를 정했대요. 일단 정보를 정리합시다. 그럼 일단은 원가를 미지수 x로 잡아볼까요? 그럼 정가라는 것에 어떻게 정했습니까? 원가에 얼마를 붙였습니까? 얼마를 더했습니까? x에 20%이므로 100분의 20x를 붙였어요. 일단 약분하지 말고 기다려볼까? 그런데 800원을 할인했대요. 그러면 할인액이 얼마입니까? 800원이죠? 그럼 내가 실제로 받는 판매 가격은 100분의 120x, 이것이 정가죠. 정가에서 할인액을 빼야 판매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 팔았는데 원가에 10% 이익이 남았대요. 그럼 이익은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받은 돈인 판매가에서 내가 쓴 돈인 원가 x를 빼야 이익이 나오죠? 이익을 구해볼까요? 100분의 120x에서 x를 뺍니다. 그럼 100분의 20x가 남는데요. 판매 가격이 이익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이게 뭐랑 같다고요? 원가의 10%다. 100분의 10x다. 그러면 이항하고 식을 정리해 볼까요? 좌변은 100분의 10x, 우변은 800. 그럼 좌변이 10분의 1x고 우변이 800이죠. x는 얼마입니까? 8000이군요. 물어보는 게 뭐였죠? 이 제품의 원가 8000입니다. 그치? 자, 여기까지가 정석풀이이고 숏컷풀이를 한번 볼까요? 숏컷은 지름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어차피 정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원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정가에서 원가를 빼면 항상 뭐가 나와요? 내가 원가에 붙인 이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익이 몇 10% 있었는데 20% 있었어. 원래 이익은 100분의 20x만큼 나와야 하는데 여기서 800원을 깠다는 소리죠.
그게 얼마와 같다? 100분의 10x 원가의 10%와 같다. 이 식을 푸는 것과 방금 식을 푸는 것과 동일합니다. 이해되시나요? 여기는 할인 전 원가, 아니 할인 전 이익입니다. 근데 여기서 800원만큼 깎았다는 것은 이익을 깎았다는 소리죠. 그게 얼마다? 원가의 10%다. 넘어가겠습니다. 20번. 영석이는 소설책을 모두 읽는데 5일이 걸렸다. 그러면 바로 정보 정리해야죠. 영석이는 하루에 5분의 1을 읽습니다. 그런데 첫째 날에는 전체 3분의 1을 이런 문제가 아니군요. 자, 그러면 몇째 날까지 읽겠습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고 넷째 날이 있고 마지막 날 다섯째 날이 있대요. 물어보는 건 소설의 전체 쪽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정보 정리할까요? 1일차 3분의 1 읽었습니다. 그럼 남은 거 뭐죠? 자, 전체를 x 쪽수라고 한다면 읽은 것은 3분의 1x이니까 남은 것은 3분의 2x가 되겠군요. 그럼 2일차에는 전체의 4분의 1을 읽었대요. 4분의 1x. 그럼 남은 쪽수는 얼마입니까? 3분의 2x에서 4분의 1을 빼면 되겠죠? 그럼 어떤 느낌으로 푸는지 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3분의 2x 빼기 4분의 1x를 합시다. 12분의 8 빼기 3의 x. 남은 페이지는 12분의 5x군요. 자, 3일차를 갔습니다. 50쪽을 읽었대요. 그러면 남은 것은 전체 쪽수에서 50쪽이 빠져 있겠군요. 그 다음은 4일차 전체의 12분의 1을 읽었대요. 그러면 여기서 12분의 1을 빼면 12분의 4x 빼기 50. 그럼 마지막 5일차에는 전체의 6분의 1을 읽었대요. 그러면 얘는 6분의 1은 12분의 2x죠. 자, 여기까지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그럼 푸는 원리가 뭐죠? 여기까지 5일차까지 모두 읽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남은 페이지는 몇이 되어야 할까요? 남은 페이지 12분의 2x 빼기 50은 0이 되어야 합니다. 6분의 1x 빼기 50은 0이군요. 6분의 1x는 50, x는 얼마입니까? 300이군요. 그러면 전체 쪽수 x는 300쪽이었습니다. 자, 20번에 4번이고요. 여기까지 중1B 진도인증 평가 대비 완전 학습 점검 첫 번째 파트 1차 방정식 해설 강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